목표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턱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와이스트리 송일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연휴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아니, 연휴 끝나자마자 개장 첫날, 와, 코스피가 또 이렇게까지 오르네요. 이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강세장일 때는 또 요즘에 유동성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3일 쉬면 그 3일 쉰 만큼의 그 유동성이 또 거기서 증폭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에 이제 설날에 이제 서울에 있어가지고 네. 식당을 여러 군데 갔는데 참 놀랍게도 주식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 옆에서? 예, 이제 가족끼리 식사하면 네, 가족끼리 하는데 거기 이제 아마 아버님 같아요. 완전히 전문가시더라고요. 삼성전자부터 네. 현대차 뭐 모르는 종목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옆에 들리니까. 근데 그런 이제 주식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 보고 아 이거 진짜 심상치 않구나. 왜냐면 뭐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이번에 그 설날에 가족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주식 얘기가 하나씩은 다 들어갔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그죠, 어김없이 그죠. 나왔습니다. 예, 뭐 네. 삼성 얘기했을 것 네.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만 얘기가 나오면 주식 안 하고 있던 그런 분들까지도 영향을 좀 주거든요. 그리고 또 3일 쉬었으니까 아 진짜 이제 설날 이후에 또 강세장 오는 거 아닌가, 더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또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보통. 그래서 보통 이게 뭔가 이렇게 항상 급등하는 날 보면 월요일 날 급등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주말에 고민했다가. 네. 근데 이번엔 또 3일이나 네. 이제 한 5일 쉬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는 생각 못 했는데 보통 강세장에서 연휴 기간 끝나면 보통 그 추세 그대로 가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오늘 어쨌든 그 코스피도 너무 좋았고 사실 코스닥이 놀라웠죠. 네. 코스닥이 4% 이상 5% 가까이 올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높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어쨌든 공약을 하셨고 뭐 달성된 거잖아요. 네.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3천. 코스닥 3천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짜로 3천 가겠냐 이런 좀 약간 믿지 않는 시각도 있었지만 최근 며칠간 이렇게 뉴스들 보시면은 계속 그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도 했었지만 그 국민연금, 국민연금 쪽으로 이제 코스닥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으로 좀 올리겠다는 좀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연휴 끝나고 투자들한테는 되게 좀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날 그동안 3일 쉰 만큼 어쨌든 하루에 이렇게 주가 좀 급등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코스닥 순매수 규모가 이제 1.5조? 1조 좀 넘었던 것 1조 같아요. 좀 네. 넘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1999년 이 통계를 낸 이후 역대 두 번째래요. 네. 근데 외국인들도 그럼 우리의 정책적인 어떤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보통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들이 옛날에도 몇 천억대 산 적은 있어요. 네. 근데 연속성이 없었어요. 사고 말아버리고 단기 매매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들어온 건 1조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네. 거의 본 적이 없는 수치라 며칠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이렇게 잠깐 들어왔다가 또 주가 오르고 팔고 나가는 경우도 네. 옛날에 많았거든요. 근데 금액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요거를 만약에 뭐 일주일 정도 꾸준히 산다. 네. 그러면 이거는 과거랑 다른 패턴으로 장기 자금이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 정책 처음 발표됐을 때는 1월 말이었죠. 그때는 개인만 샀거든요. 그렇죠. 개인들이 주식을 산 게 아니라 ETF로 샀거죠. 레버리지로. 맞아요. 네. 그래서 금융 투자 쪽으로 수급이 잡혔는데 네. 외국인이 그때는 사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들어왔다는 거 만약에 연속성만 있다면 외국인들도 이거를 코스닥을 활성화 대책하는 거를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을 좀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신뢰하고 있다. 네. 그런 또 의도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꾸준히 들어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계속 수급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ETF로 계속 사고 계시고 그래서 되게 선순환 구조가 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1조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막 이거 진짜 놀랍다 뭐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어쨌든 한 일주일은 좀 지켜보자. 지켜보고
이게 되돌리는 매도 나오면 아 역시 그냥 단타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네.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일주일 정도 계속 이제 물론 1조 원을 매일 사지는 않겠지만 네. 이게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사는 게 보인다면 좀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일주일 정도는 일단 코스닥에 이제 수급을 네. 좀 보자고 해주셨고. 근데 사실 2월 들어서 증시 변동성이 계속 좀 커지고 있잖아요. 약간 현기증이 날 정도인데. 네. 근데 옛날부터도 왜 객장에 아기 안고 들어오는 이제 엄마들 있으면 이제 그게 끝물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뭐 식당 가서도 계속 주식 얘기만 들리고 이게 꼭지의 신호는 아닐까. 사실 굉장히 불안한 마음도 크거든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게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았죠. 뭐 객장에 스님이 나타났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막 그러니까 평생 주식 안 하던 뭐 친척이 갑자기 나한테 뭐 주식을 물어보더라. 네, 네.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러면은 이거 고점 신호 아니냐. 실제 이제 2021년에도 그랬죠. 코로나 그렇죠. 이후로. 예, 광풍이 불면서 그랬는데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3천 넘을 때도 이 얘기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오.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뭐 이렇게 평소에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 갖기 시작했다. 3,500 넘을 때도 그랬고 4,000 넘을 때도 네. 그랬고 매번 나와요. 맞아요. 5,000 넘을 때도. 네. 근데 그 논리로 우리가 생각하면 진작에 이건 고점이니까 팔았겠죠. 사실 그게 맞았으면. 근데 저는 너무 그 과거에 그런 이제 흔히 우리가 보는 인간 지표라 그러잖아요. 그것만 보고 투자하는 거는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무너진 게 아니라 어쨌든 주식시장이 무너질 만한 이유가 생겨서 무너진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주식 안 하던 사람이 주식했다고 무너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뒤늦게 뛰어들어서 그게 이제 뭐 나중에 버블을 만들어서 뭐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올라가는 게 명백하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좋기 때문에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뭐 진짜 100만 명이 생긴다고 해도 저는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올라가면 시장 안 꺾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인간 지표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계속 부동산보다는 주식 얘기를 자꾸만 강조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자산시장 이 구조가 너무 기형적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너무 많죠. 너무 쏠렸다. 이거 진짜 본인은 무조건 바로잡고 싶은 거예요. 뭔 짓을 해서라도. 네. 그래서 이제 주식 쪽으로 혜택도 많이 주고 법도 바꾸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피 5천을 달성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코스피 5천 가버렸거든요. 네. 그 정책도 바꾼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과거랑은 좀 달라져요. 그럼 나도 주식을 예전처럼 이제 주식시장은 좀 불안하니까 뭐 맨날 투기 세력 뭐 이런 단타 세력 놀이터 그리고 내가 사면 항상 꼭지 같고 이런 이제 경험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네. 지금 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벌써 한 7, 8개월 지났죠. 그 흐름들을 보면은 이게 과거랑 완전히 다른 패턴이거든요. 아, 진짜 자산시장이 변하는구나. 주식 쪽으로 뭔가 물꼬가 터지는구나. 장기 투자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네. 이런 인식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그럼 나도 좀 위험을 선호해볼까? 네, 부동산에 대한 위험보다 이 주식에 대한 위험을 선호하는 쪽으로 점점 사람들의 심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주식 안 하시던 분들이 주식을 하게 되고 그게 옛날에는 꼭지 신호지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런 현상을 나쁘게 보진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 과거의 그 고정관념을 버리자. 지금 고정관념을 많이 가질수록 수익률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이클이 우리 본 적이 없는 상승 사이클이 지금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정도 올랐으니까 야 누가 주식 샀대더라. 그러니까 팔자. 옛날엔 맞았겠지만 지금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고 반도체도 본 적이 없는 사이클이고 그리고 환율 오르면 주가 빠진다. 이것도 안 맞죠. 그렇죠. 이거 다 안 맞아요, 지금. 과거랑은 너무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올라가는 이 이유들이 명백한 게 몇 가지 있잖아요. 반도체, 정부 정책. 이런 게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시장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상승장이 끝난 거는 아니라고 네. 이제 보시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제 코스피 6천도 이제 고지가 눈앞이고 네. 뭐 만까지도 보는 시각이 있어요. 상단은 우리가 얼마나 열어둘 수 있을까? 물론 이건 신의 영역이겠지만. 네. 예. 오늘 뭐 한 증권사에서 네. 보고서 보니까 7,900도 나왔던데. 아, 근데 그게 네. 그 이제 지금 보면은 옛날에도 그랬죠. 이제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했을 때도 비웃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 그때 모 증권사 부회장님이랑 네. 점심을 먹었는데 그래요. 펀더멘탈이 안 안 되는데 된다. 이게 무슨 말도 네. 돼. 뭐 그런 뭐 얘기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예.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5천이라는 건 너무 꿈 같은 얘기고, 사실은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5천까지 왔고, 사실 이제 5천 가기 전에도 뭐, 예를 들면 모건스탠이나 이런 외국계에서 막 6천 얘기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다 긴가민가 했죠. 예. 야, 이거 너무 높게 부르니까 이제 꼭지야. 좀 조심해야 돼. 예. 막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5,600도 넘고, 6천을 향해서 가고 있고, 아까 이제 7,900도 나왔지만, 근데 이런 그 목표치를 제시하는 그 근거들이 되게 명확해요. 그냥 허무맹랑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고, 또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매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7,900을 간다가 아니라, 뭐 7,500을 간다. 이거보다도 그 논리 자체가 전 되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6천인지 7천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상승하는 그런 조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추정치가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하면 주가가 많이 못 오른 거죠. 이익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5,600 기준으로 PER이 이제 10배밖에 안 될 거예요. 예. 예. 10배면 지난 30년 평균 PER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가 6천, 이제 5,600 왔으니까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지 안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워낙 지금 또 유동성도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PER 10배에서 끝날 게 아니라 보통 과거에 보면 PER이 최소 11배에서 12배 가고 끝났거든요. 네. 가더라도. 그러니까 고점이 찍더라도. 예. 11배 주면은 한 6,300 나올 거예요. 6,300에서 6,500.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최소 고점은 6,000 이상은 한 번은 갈 것 같아요. 뭐 6,300에 꺾일지 모르지만 12배 주면은 7,000 근처까지 가요. 12배 주면 7천. 예. 예. 그러니까 7천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워낙 돈을 잘 버니까. 근데 만약에 삼성하이닉스가 지금보다 또 추정치 또 올라가요. 그럼 더 올라가는 거죠, 그게. 근데 만약에 추정치가 확 꺾여버린다. 그럼 지금도 고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단하지 마시되 지금 여전히 이익이 괜찮기 때문에 6천도 열어놓으시고 7천도 열어는 놔도 된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주가가 올랐지만 네. 실적은 더 오르니까. 오르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예탁금 규모는 어쨌든 조금 요새 좀 주춤한 추세예요. 근데 네. 또 CMA 잔고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또 올라왔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증권사 맞아요, 자금으로 맞아요. 굉장히 많이 지금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좀 막 진입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관망세를 어떻게 언제 들어가야 되지? 뭐 이런 건가요? 맞아, 이게 좀 네.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계속 부담스러웠어요. 3천 넘을 때도 부담스럽고, 3,500 넘을 네. 때도, 4,000 넘었을 때도, 아, 이거. 근데 4,000 넘고 4,200 갔다가 3,800까지 한번 폭락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좀 약간 공포는 있어요. 또 5,000 넘었다가 한번 4,800까지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지금도 비슷해요. 어느 시점에 또 한 번이 급락이 올 겁니다. 많이 오른 만큼. 근데 그 급락의 이유가 단지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거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모르는 뭔가 좀 악재가 나오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반도체 사이클이 이게 아니라 예상보다 공급이 빨리 늘어나거나 갑자기 빅테크가 투자를 줄여버리거나 이러면 진짜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게 무서워서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쫓아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건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영원히 투자를 못 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속 오르는 거 그냥 쳐다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이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냥 가져가야 된다. 일단은 홀드. 주식을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고 좀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신규 접근은 되게 어렵죠. 여기서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종잣돈이 있는데 한 번에 넣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냥 타이밍만 재다 보면은 진짜 영원히 계속 못 써요. 맞아요. 예. 자꾸 올라갈 수도, 여기서 진짜 6천, 7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7천에 내가 사서 물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게 못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일부 약간 손해 볼 수 있다는 걸 각오를 하시고, 일부라도는 저는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1,000만 원이면 한 2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내려올 때 분할로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투자를 안 하면 이게 내려와도 못 잡아요.
이제 진짜 조정 오나 보다. 네. 그걸 또 그렇죠. 보고 있다가 못 사고 있다가 빠지면 또 또 못 사요. 못 사요. 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갈 때 또 쳐다보고 샀어야 그게 되는데. 정말 인간의 심리가 그런가 맞아요, 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접근을 해 놓으셔야 돼요. 네.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기로 마음 먹었으면, 근데 다만 워낙 올랐으니까 1,000만 원을 다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위험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찾아보시면 못 오른 기업들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본인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게 아니면 어려우면 그냥 이것도 괜찮죠. 코스피 200 추정하거나 코스닥 150 추정 ETF도 괜찮아요. 지수. 제일 처음에 투자하기 좋은 게 지수형 ETF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내려오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그냥 좀 기다렸다 살 수도 있죠. 사면 내가 200만 원을 샀어요. 다음날 바로 빠져요. 당연히 기분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아닌데 오히려 그거를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살 오르면 수 못 있어요. 사요. 네. 200에서 끝나버립니다. 네. 여기서 더 오르는데 더 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자꾸 빠지면 나머지 800을 천천히 태우면 되거든요. 그렇죠. 강세장이니까. 네. 그래서 내려가면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도 또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들어가 줘야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자꾸 너무 올라간 이 가격 때문에 그냥 너무 주저만 하시면 사실은 진짜 영원히 살 타임 다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뭘 사냐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뭘 살까? 고민하시고 그게 됐으면 조금이라도 일단 투입은 해보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뭐 뉴스도 좀 더 네. 떠들러 보게 되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 수급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시장을 한 가지 더 저는 아직도 좀 더 갈 거라고 자꾸만 보는 이유가 이거는 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좀 꼭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개인 유동성이 아직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예탁금이 100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CMA 계좌에 돈이 엄청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예금이 12월 말 기준으로 670조였대요. 그러니까 요금 예금이죠. 그러니까 요금 예금은 뭐 아시겠지만 이자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근데 언제든지 돈 뺐다 넣을 수 있는데 그게 670조인데 그게 670조에서 좀 돈 빠졌을 때가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레고랜드 터졌을 때 그때 590조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590조까지 빠진 돈이 어디로 갔냐면 정기예금으로 간 거예요. 그때 금리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7, 80조가 왔다 갔다 해요. 돈이. 670조 갔다가 금리 여기가 좋네 그럼 일로 가고 주식시장 좋네 그럼 주식으로 가고 채권도 가고 요 유동자금이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움직이는데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650조가 됐어요. 650조인데 그때 1월에 예탁금이 한 18조 늘었어요. 그러니까 20조 빠지고 18조가 예탁금이 늘었다는 건 그중에 일부가 주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였고 그리고 제가 아까 590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보면 60조가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그 돈이 다 주식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반만 해도 30조만 해도 예탁금이 한 130조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는 게 주식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부동산으로 부동산 쉽지 않고 그리고 주식시장 워낙 뜨겁고 그리고 예금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포모가 안 올 수는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돈을 빼서 주식적으로 하려는 그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유동성 있죠. 개인 투자분들의 유동성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현금할 수 있는 돈들 있죠. 그 돈 대비해서 주식으로 개인들이 얼마 정도 넣나 요 수치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조사해 본 게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코스피가 500에서 2000 간 적이 있어요. 중국 때문에. 한 4배 오른 적이 있는데 그때가 한 6% 정도 됐어요. 그 개인 전체 유동성 중에서 주식으로 간 게. 간 비중이 그때 움직인 비중이. 움직인 비중이. 근데 2020년 코로나 때 있죠. 코로나 때는 12%까지 갔어요. 와. 이게 동학개미 운동 펼쳐질 때니까 지금은 몇 퍼센트냐면 이렇게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3%밖에 안 돼요. 어머?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직도 갈 곳 없는 돈. 돈이 근데 3%밖에 그중에 그러니까 3.4 정도 되는데 미국 주식은 빼야죠. 미국 주식 빼면 국내로 들어온 돈이 1.8%밖에 안 돼요. 그럼 아직도 정말 들어올 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기억하시겠지만 2월 첫째 주에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코스피가 대폭락을 했잖아요. 그날 개인 투자분들 하루에 구조 사고를 했잖아요. 전 그렇게 많이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도 이런 폭락장이 혹시 올 수 있는데 개인들이 다 받아버릴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이거 내려오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네. 되게 많아요, 지금. 아. 주식을 못 사가지고. 예, 예. 근데 내려만 와라. 사겠다. 이 유동자금이 주식에 들어온 돈도 있지만 이 뒤에서 대기하는 돈도 네. 엄청나거든요. 이 돈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 이 요금을 예금이 이제 주식으로 들어올 돈이 그 수급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많이 그 다음에 또 남았고. 하나 있는 게 퇴직연금의 기금화도 있고. 그렇죠. 그거 하면 이제 방치했던 분들이 기금에 네. 맡겨가지고 대부분 주식형 펀드나 이런 거 사겠죠. 아, 그거 될까요? 이재명 네. 정부는 지금 하려고 그러죠. 하겠다는 네, 거네. 하겠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꾸 이거를 예금에 방치해 놓으니까 노후 대비 이게 퇴직연금의 목적은 명백하거든요. 물론 돈도 벌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노후 대비하라고 지금 이거를 해놓은 건데 네. 예금에 방치해 놓으니까 물가 상승률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그 실적 배당형 상품이죠. 뭐 채권도 네. 마찬가지고 주식형 상품 이런 쪽은 실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 정기 예금에 넣어놨을 때는 한 3%, 실적 배당형은 한 연평균 9% 나온대요. 수익률이. 네. 한 3배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여기로 대부분의 지금 그 퇴직연금은 80%가 예금에 들어가 있대요. 그렇죠. 요 돈을 좀 바꾸자. 그러면 요 돈만 들어가도 요것도 한 몇십 조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수급을 다 이쪽으로 좀 약간 몰고 가려는. 머리를 이렇게 예. 몰고 가려는. 거기다 코스닥도 국민연금 보고 야 코스닥 비중 늘려라. 수급. 예. 수급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어쨌든 반도체도 좋지만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주식시장이 수급만 봐서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수급만 아직 보면. 시작도. 예, 예, 수급만 예. 봐서는 아.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뭐 자금이 많다는 건 알겠는데 개인 자금들이 또 코스닥 레버리지로 또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예. 이거는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저도 그래요. 네.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는 그러니까 어떤 레버리지든 저는 좀 네. 반대긴 해요. 예. 근데 워낙 또 좋아하세요. 우리 한국 도파민의 투자자분들이. 민족이라.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막 테슬라 2배짜리 좋아하시고 막 3배짜리 ETF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거 허용해 이제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종목 ETF. 예. 위험한데도 워낙 또 선호를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단 레버리지 장기 투자해가지고는 이게 좋은 결과 나온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이 강세장에서 레버리지 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셨겠지만 만약에 역방향으로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거든요. 네. 그리고 빠졌다가 주가 오르면 원금 회복이 안 돼요.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여기 이대호 대표님도 그 야식 잡설에서도 한번 네.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레버리지는 이게 계속 처음 사자마자 올라가 줘야 돼요. 맞아요. 빠졌다 출발하면 네. 원금 회복이 잘 안 돼요. 예, 그만큼 되게 어려운데 정 하고 싶으시면 저는 그 말씀은 드려요. 3일 안에 그냥 다 끝내라. 3일 안에 그냥 정말 단타로 탁. 네, 단타로 뭐 들어와서, 그게 네. 손해든 이익이든 3일 안에 네. 딱 끝내는 게 좋지. 이거를 뭐 6개월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대부분 결과 안 좋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하지 마셔라 이게 아니라 짧게만 하자. 네. 예, 그렇게만 하신다면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오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레버리지 얘기까지 나눠봤고